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오늘 기본서 125페이지죠. 예,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결정이요. 자, 05번 테마에 여러분들 별표실 3개 하시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항상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는데 설 명절 휴강을 하는 바람에 2주 전에 배운 거라 가물가물하겠죠,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배웠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입니다. 그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또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취득세는 인세입니까, 물세입니까? 물세입니다. 합산과세, 개별과세요?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과세는 지정되니까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취득이지 왔다 갔다 했지 대내적으로 조서는 위탁자 거니까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 그렇고, 이런 거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취득으로, 승계 취득은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그럴 때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100분의 50. 초과여 이상이에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과점주는 그래서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요 주식 취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목자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이어야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설립 시 제가 주식 비상장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 주식 살 거냐고 하니까 안 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 처음부터 독과점 목점 안 되니까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가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를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자, 또 좀 쉬운 거 양식업 한다고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어서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는 리조트 사건설에 있어. 폐강사 드렸죠. 광권 취득해서 인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실질과세형상 당연합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레저시설 나왔다. 뭘 또 항상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설물 범위도 배웠고 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요. 취득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X죠.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죠? 공무상 취득자 아니고.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후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다. 목소리 커지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주된 상속자입니까?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 납세의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 말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예? 자, 나중에 강조드리겠지만 취득세에서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이제 추정한다 요거고 양도세는 추정이고 자 무조건 또 취득세에서는 본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대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예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대표적으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또 파산 선고에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대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대가 입증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했나요?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동생들 생각나서 막내한테 나눠주는 얘기 해드렸나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협의에서 분할이 됐다가요. 그러면 협의에서 처음에 분할로 취득하는 것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건데 근데 가불명 3명이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나중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된 후 등기까지 됐는데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분할로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거는 뭐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재분할을 위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그때는 상속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재분할이 있었는데도. 그 다음에 우리요.
또 그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변경 관련한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좀 더 공부된 다음에 정교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나 도로 포장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건축물 원시수로 봐가지고 건축물 신축에 포함돼 가지고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공자가 되는데 그 비용 증가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 부속 토지 외에서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 조경공사나 도로 포장 같은 게 있으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토지 소유자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자가 됩니다.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본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하면 누가 취득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은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취득시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일. 근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안 되면.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으로 입증되거나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런 객관적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합니다. 근데 부동산 오늘 또 배우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이요. 객관성 있는데 과세표준과 달리 이따가 배우는 과세표준과 달리 취득 시기는요. 똑같은 개인간 매매인데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떨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눈 뜨시고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계약서를 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개인간 매매라도 개인간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취득시기는 언제 나온다? 계약상 잔금지급.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입니까? 등기일이라는 거 항상.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매 지급 때는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마다를 취득시기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기일이 빠르면 물론 등기일이고요. 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다?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니까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그 전에 물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항상 등기일 빠르면.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도 배웠어요, 여러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거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 계약 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고요. 그래서 빠른 날.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했다. 원칙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라는 거.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인데 어떤 간에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과 관련한 얘기도 또 나중에 추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여러분들 125페이지 05번의 과세 표준인데요. 펴놓으시고 여러분 잠깐 펴놓으시고요. 예.
근데 제가 매일 종류 노트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취득세부터는 지금 중요한데 저 여러분들 제가 또 문제를 안 풀어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안 본다 저 풀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저희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쭉 훑어드린 거 그때 복습할 때 앞뒤로 복습할 때 쭉 핵심들을 복습하시고 까먹었으면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문제도 이게 매일 종류 노트 문제 나오면 꼭 풀어봐야 되는데 안 풀어본단 말이죠.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좀 오늘 좀 집에 좀 늦게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늦게 가시고 아니 집에 딴 데 가서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세법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마무리를 짓고 가세요.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1월 30일 문제 자료요. 기본 3회차 문제 OX 문제부터 문제를 빨리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신 분들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해설을 들으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문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OX 문제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저랑 같이 1번 봅니다.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자,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X고요. 2번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은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 이해 권리죠.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또 어업권, 광업권은 요 승계 취득할 때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 광업권은 사실은 원시 취득할 때 관계당국이 처음에 서류 제출해서 처음으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어업권, 광업권은. 그래서 제가 포항 영일만 고향 사람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부터 어업권, 광업권을 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번, 5번. 3번입니다. 비상장법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가로 안에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대답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O, X? X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일단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한 위한 것인데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그러면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개념도 정의도 틀렸습니다. 가로 안에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지 딱 100분의 50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4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 문제는 조합원이다.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인데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자 제외합니다. 조합원이 납세 문제가 되는 것에서 그러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다? 조합입니다. 조합. 자, 그래서 조합원 틀렸습니다. 5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원칙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탕이 입증되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사탕이 입증되거나 대가 입증될 때는 뭐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인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 X요. 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재산이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취득하느냐 잘 봐야죠. 자, 새로운 수탁자가 현천해서 변경해서 신수탁자 새로운 애가 취득합니다.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수탁자의 취득도 요거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 맞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자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후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8번이요. 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효로 한다. 자, 개인 간 매매니까 유상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죠.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죠. 비교하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인이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니까 국수공판법 객관성 있는 거래죠. 사실상 잔금지급인데 그 전에 등기일 먼저고 등기일.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 표현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9번입니다. 직계비속이 권리 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출 지문인데 요거 X제름들 자 교환은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로? 요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10번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자, 연부 취득은 원칙 언제다?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시로 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넘기시면 둘 중 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1번에 보니까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보지 아니한다요. 자,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2번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미 상속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대가 입증이 되니까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번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주택 한 채를 공동상속받았을 때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는 경우에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과 이거 읽었네? 이거 다른 거네요? 아이고. 자, 4번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는 경우에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 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과 공동상속의 경우에 둘 다 연대납세 의무 있다는 거 보시고. 5번입니다. 차량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물받아 건조하는 선박 나왔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승계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좋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6번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잔금질이에요? 아니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자, 체크하시고. 자, 7번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예요? 계약일이 취득시기예요? 증여는 낙성분류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8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보지 않는다요? 본답니다. 왜냐하면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계약 해지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여러분 125페이지 봅니다. 125페이지 펴놓으시고 고개를 한번 듭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돌리시고
125페이지 과세표준 공업원 테마. 자, 별표 3개 하셨죠? 그럼 펴놓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과표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요 과세표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고 조수총론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액이나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하는 가격. 나 얼마에 취득했다? 뭐 2억 5천에 취득했다? 2억 5천. 취득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나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표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요? 납세 의무자가 요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해요? 지자체장, 과세 주체, 지자체장이 요 과세표준을 결정하고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라고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결정하죠. 신고 납부하니까. 그럴 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납세의무자가요.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나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에 취득했다? 1억 2천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뭔지 오늘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참고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편하게 보세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자,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기준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시가라는 말을 들어봤나 그러면 들어봤다고 하시는데 시가표준액 들어봤나 그러면 들어봤다는 분들이 적은데요.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국세, 과세, 기준시가요. 국세를 과세하는 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노원구청장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매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옵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노원구청장은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장구청장은 재산세를 계산하냐?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토지 같으면요. 토지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되고 또 국세에서 기준시가도 됩니다. 여러분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구별이 됩니다. 이게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됩니다. 지방세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국세에서 시가표준액 어쩌고 하면 일단 잘못된 지문입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 뭐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이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서부터 듣는 분들 잘 들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필지들이 있는데 땅값을 매길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들을 선정합니다.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을 선정해 표준지라고 하고요. 그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 하는데 그 표준지 땅값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그
표준지 공시를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 고시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 시가 순액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으면 또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고시합니다. 그럼 그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자기 관할 구역 내 시장구청장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 고시합니다. 그게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여기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 주택 가격이 산정 고시됩니다. 그럼 이게 주택의 시가 순액이 됩니다. 근데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취득세 대상 물건의 시가 순액 산정은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정도 일단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되는 가격이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 순액으로. 요거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에 지자체장이 시가 순액으로 과표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합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시가 순액으로. 자, 그 얘기고. 또는 신고했어요. 근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신고로 보고요.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적게 신고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소위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 같은 이 공시 가격은 대개 이 시가에 소위 시가에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요새 공시 가격 반영률이 시가의 반영률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시가 반영률이 많이 높아져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지 아파트도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60%의 시가의 60%나 65%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상가라든가 자 토지에 다가구 주택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재벌 어떤 재벌의 초호화 단독주택 있잖아요. 초호화 단독주택이 소리는 아파트 가격보다 공시 가격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게 있는데, 그죠? 시세로 따지면 그거 땅값이 얼마인데 저 단독주택이 엄청 더 비싸죠. 근데 공시 가격 반영률이 낮아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간에 자 시가 순액은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낮게 신고돼요.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아유 시가의 7, 80% 선에서 또 그 낮은 가격에서 결정이 된 게 시가 순액인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과세권자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그래서 다시 과표 결정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요? 시가 순액으로.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순액.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이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과세 시가 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원칙 취득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1억 2천만 원 과세 표준에서 1억 2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을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 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요거 여기다가 이제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이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가산세 합해서 합한 금액을 뭐로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세 총론에 배웠잖아요. 징수 방법.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겁니다.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어요. 근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요.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순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총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요 특례가 있어요. 이 시가총액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요. 그런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다 시가총액보다 낮게 신고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국, 수, 공, 판, 법.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자요. 시가총액 1억짜리인데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8천만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매매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시가총액이 미다르더라도.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했다. 여러분 어떤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예요. 어떤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1억짜리인데 이 부동산 시가총액 1억인데 이게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이때는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공매, 경매는 객관적으로 경락가액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석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거지. 이 판결문에서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실상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화해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이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미달하니까 뭘 과세 표준해? 이때는 시가총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법 배웠습니다. 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으로서.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는 보세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이런 취득이야.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증받은 이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 있었는데 이 동네에 대형 국책 사업이 유치된다고 소문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가서 이 정도 가격대 시가가 반영돼 있고 형성돼 있고 이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산정구시가 됐습니다. 근데 옆 동네에 유치 경쟁에 뒤져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땅값이 내려갑니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 거래를 중개하고 관계당국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이 동네 한참 땅값이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표준액 산정시 되는데 무산돼가지고 땅값이 더 내려갔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자,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받으면
취득은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리고 이 가격을 뭐로 한다?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다시요. 취득세 시가평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제2에서 나왔다. 과세표준 절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까지인데 과세표준에서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죠. 잘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 때가 그런 거지.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무상취득이요.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제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얼마예요? 무상취득이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은 빵원이지. 곱하기 세로면 산출세 빵 되잖아요. 그럼 무상취득은 취득세를 안 내느냐?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또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보셔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무상취득은 어떻게 과표 결정되냐면 해석상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이거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따라서 준용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판례에서는 무상취득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다 취득세 신고할 때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원칙 이렇게 무상취득은 사실상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결정이 된다는 거. 자 원칙 신고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된다.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부당행위로 계산된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워요. 부당행위로 계산된 계산한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인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요 취득 있죠. 이것도 사실상 휴가에서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가격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휴가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05번 과세표준이요. 본문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소세이므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넘어가시면 126페이지 일반적인 과세표준이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요. 본문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합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밑줄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연부금액. 연부금액인데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래서 사실상에다가 거기 사실상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했어요? 계약상의 X요. 자, 첫해 지급하기 위한 계약서상의 연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것은 8억 원이면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지급하기 위한 연부금액 아니고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 X 해놓으시고요. 또 봅니다. 그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하여튼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예외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 가액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여기 비추죠. 신고 또는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심학습의 시가표준액이 뭔지 쭉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봅니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계산한다?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이 시가표준액이다. 이런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128페이지로 갑니다.
3특례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취득이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취득가격 증명되는 취득.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요.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올라갑니다. 본문. 다음의 취득, 자,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이요. 가로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하고. 지금 본문 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에 대해서는,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 시가평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항상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항상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연부금액,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심학습 판결문 봅니다. 등 1번의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여기 밑줄에 화해, 포기, 임낙, 자백간주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2번 법인장부가 뭔지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과세 표준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비교해 보면 취득 시기는 둘 다 똑같아요. 유상 취득의 경우 자, 둘 다 어느 때를 취득한다? 계약상 잔금집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나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집이에요. 근데 129페이지로 옵니다.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일반적 거래 경우를 보면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부등호를 보세요. 적어요. 그럼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근데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돼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즉 여기 밑줄입니다. 일반적 거래는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겁니다. 밑줄이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등을 보세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 적다 할지라도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것을 과세 표준합니다. 차이점 보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큰 금액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2020년 개정안을 봅니다.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같은 이거 개정이 됐습니다. 이미. 어떤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의해서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중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밑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한다. 포인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이런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는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확인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서 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나중에 보면 이제 가산세도 적용하고 부적액만큼 또 추징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그 신고 나중에 안 했는데 그 시가표준액보다 미달 신고하는 게 시가표준액 적게 신고했는데 이 신고 자체가 이제 허위로 신고했어요. 그러는데도 나중에 보면 물론 가산세는 적용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시가표준액과 실제 취득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받으면 오히려 조세를 포탈한 사람이 성실 신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줄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격의 차이가 많으나 시가 표준하고 실제 시세는 굉장히 높고 시가 표준이 굉장히 낮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 내. 자, 그리고서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가산세 합하더라도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에? 자, 그런데 나중에 세금을 뒤늦게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 신고하자보다 불성실 신고한 사람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 법률에 신고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자, 그때 조사가 검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실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나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봤더니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도 이것에 의해서 세금을 딱 부과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무신고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만약에 조사해서 다시 하는 그 가격이라든가 자, 이런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한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뒤늦게라도 다시 세금을 추징하고 또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한 겁니다. 확인 예제 문제 풀고 좀 쉴 건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으면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하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한다. 맞잖아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야. 2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요. 국수공판법부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자, 그럴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뭐냐 봅니다. 다음에 배울 거지만 미리 보면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간접 비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 가격에 사실상 취득 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29회 시험 때 계산 사례 문제로도 나오고 그 전에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3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국수공판법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가 순액을 과세 표준한다. 신고했거나 신고한 것 시가 표준액보다 적고 신고되면 뭐? 시가 순액. 5번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삑! 자,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죠?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소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된다. 아닙니다. 화해 조소상으로 만약에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순액 미달해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사실상 취득가격의 이 범위에 관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우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31페이지 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있잖아요. 131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세율, 중요한 세율 이런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